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 1% 이상의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살짝 희마리가 없는 0.46%, 어울리지가 않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0.4%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제 제가 위기는 키위다 라고 헛소리를 한번 했죠. 그 이유는 이렇게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기회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장투를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주식의 등락폭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신경 쓰면은 절대 장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힘들수록 헛소리를 하면서 긍정회로, 희망회로를 굴리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루하루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장투입니다. 그리고 장후에 아마존과 메타의 어닝 서프로 인해서 풀이장에서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그리드 70을 보여주고 있네요. 공포지수가 70, 실제 체감은 공포지수가 마치 90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좀 좋아졌죠. 미장은 정말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실망스러운 어닝이었지만 메타와 아마존의 어닝 서프로 인하여 시장이 급격하게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하루에 0.1% 내지 0.2%의 상승으로 끝없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죠. 이렇게 급등을 하면 또 급락을 하고, 또 급등을 하면 또 급락을 하고,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급등을 하면 또 일부 비중 매도를 해야 돼요. 또 저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매도한 예수금은 더 이상 저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급등이 싫어요. 편안하게 조금씩 횡보하면서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흥분을 잠시 가라앉히고 자신의 계좌를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봐야 됩니다. 불나방처럼 지금 오르고 있는 아마존과 메타에 올인할 때는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자신의 매매 패턴과 계좌는 우상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장에서 혼자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3배 레버리지를 비중 10% 정도 매도할까 고려 중입니다. 풀 매도는 시장을 떠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은 비중, 기분만 내는 적은 비중을 매도 고려 중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마존 현재 풀이장에서 6.8% 급등, 볼린저베드 상단을 미친듯이 돌파, 메타 풀이장에서 16.3% 급등, 볼린저베드 상단을 미친듯이 돌파. 뭐라 그랬죠? 볼린저 상단을 미친듯이 돌파하면은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가 있다. 볼린저밴드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도 볼린저밴드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볼린저밴드 상단을 터치하거나 안으로 들어오려는 일시적인 기간 조정을 보인 후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 뭐 여기까지, 여기 뭐 16.3%라고 써져 있는 데까지 더 쭉 오르기는 쉽지가 않아요. 팬들은 볼린저 밴드를 따라다니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밤에 더욱더 상승해서 오늘 밤에 갭 상승부터 출발이겠죠. 그리고 나서 더 오를 수는 당연히 있죠. 하지만 뭐 오늘 밤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월요일이나 다음 주 초반에 약간의 조정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RSI가 84예요.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제가 미친놈이지만 RSI 84에서는 못 사요. 아마존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RSI 한 75 정도. 아마존은 좀 그나마 낫지만, 메타는 진짜 여기서 사는 거는 제 매매 원칙에 완전 불가결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3배 레버리지를, 특히 FNGU, 불주는 아마존과 메타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기분만 내는 한 비중 10% 정도 매도 고려 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어닝은 장 전에만 실시되죠. 왜냐하면 장 후에는 토요일이니까요. 주요 기업으로는 쉐브론, 에브비, 에이온 3기업이 있습니다. 에브비는 배당 성향의 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에브비에 넣어놓고 몇 년간 장기 투자를 하시면 배당도 받고 주식의 우상향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주식입니다. 에브비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또 엄청난 지표가 발표됩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역시나 노무라의 예상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은, 예보는 임금이 낮아지는 0.3%를 예상하고 있고 노무라는 0.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노무라는 예상하고 있군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예보는 187K 예상하고 있고요. 노무라는 160K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제외한 비농업 고용지수가 낮아지고 있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군요. 그리고 실업률이 가장 중요하죠. 예보는 실업률이 살짝 높아진 3.8%, 3.8%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노무라가 지금 예상한 것은 3.7%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노무라도 3.8%, 예보도 3.8%, 살짝 실업률이 올라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파월이 뭐라고 그랬죠? 고용이 약간 증가세다. 하지만 지표가 고용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임금은 줄어들고, 뭐죠? 예상치대로 나온다고 하면 파월이 원하는 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고용 지표가 발표된 후에 풀이장에서 약간의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죠?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초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니에요.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는 반드시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며 연준이 원하는 것은 연착륙, 스무스하게 착륙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만 일어난 듯 일어나지 않는 듯 일어나면서 경제에 타격을 입지 않은 수준에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계속 힘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계좌를 박살내려고 금리 인하를 미루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연준은 우리 편이에요. 사실은 경제가 천천히 성장하도록 과열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며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며 천천히 성장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연준이란 말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시장은 고용이 둔화됐다는 지표가 나온다면 일시적으로 환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이거 경기 침체잖아 하고서 부정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저의 오늘 밤 뷰입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저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유튜브 공개방을 만들었죠. 128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우채님, 뿌리벳 노랑부리님, 남일님, UDT 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지수님, 시저스 장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빵한개님, FG님, 커피 후원 너무나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유튜브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접으려고 했는데 너무 가성비가 안 나와서요. 근데 이렇게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제가 힘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확실한 차트 분석을 최선을 다해서 차트 분석을 해서 유튜브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덴콜옵션 0.78 주가가 오르는데 푸덴콜옵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혹시나 이 랠리가 얼마 남지도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몇 달이 흐르면 최근 고점을 넘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이 푸덴콜옵션이 의미하는 것은 약간의 이상승이 단기적으로 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게 해주는 숫자입니다. 환율 주가겠습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선을 그어드렸죠 어제. 그리고 또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방향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WTI 국제유가 상방 추세선을 지지를 못하는 흐름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중이고요. 마감봉을 한번 봐야죠. 마감봉에서 상방 추세선을 이탈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 WTI 국제유가는 다시 하방으로 갈 수가 있다는 흐름으로 봐야겠죠. US100, CFD, 나스닥 지수 일봉입니다. 현재 전 고점 부근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항대가 걸려있는 부근.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전 고점에서 저항이 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 고점을 뚫어버린다. 그러면 볼린저에서 상단까지 개 쏘는 거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프리장에서 최고점 돌파하고 있죠. 5일선을 이탈하면서 희마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나 했는데 한 방에 다시 들어올리는 엔비디아 굉장히 센 봉입니다. 나스닥의 현재 대장주다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엔비디아 화이팅입니다. 테슬라 이렇게 축제 마당인데 우리 테슬라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도대체 뭐 하는 거죠 이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횡보를 좀 보여야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테슬라에. 하지만 역설적으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다른 종목으로 다 수익을 낼 때 테슬라를 지속적으로 내릴 때마다 모은다면 모두가 힘들어할 때 테슬라로 웃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우물만 파세요. TQQQ 프리장에서 역시 상당한 급등을 보여주고 5일선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 하지만 전 고점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다. 속슬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속슬은 TQ나 불즈, FNGU에 비해 상당히 약한 흐름. 여기서 힘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어쨌든 간에 아직도 상방 추세선은 깨지 않았다. 정확하게 맞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선은 잘 그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어드린 선에 정확히 맞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5일선을 내려오고 있는 5일선을 딱 맞은 상태 저항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좀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즈 황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저 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 좋은 기분을 살짝 상하고 있는지. 하지만 어제 많이 올라졌습니다. 제가 마라를 들어간 이유는요.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MACD 양봉을 기대하면서 들어간 것입니다. 아직 MACD 양봉이 뜨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MACD 양봉이 첫 출현 자리가 상당히 세거든요 원래. 그렇게 되면은 희망 회로를 돌렸을 때 내려오고 있는 추세선을 터치하는 흐름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일부 매도를 하겠죠. 그런 흐름을 보고 들어갔는데 일단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저항 자리거든요.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MACD 양봉으로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좀 보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를 맞추면은 그거는 신이고요. 아니 신도 그건 못 맞추고요. 여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아무도 맞출 수 없고요. 다만 확률상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거를 보고 제가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들어간 건 아니고요. 한번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보고 가겠습니다. 속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좀 약간 살아있는 모습이죠. 3일 정도 횡보를 보이는 모습. 그냥 쭉 내려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힘은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SQQQ 같은 경우는 힘이 조금 빠졌다. 일단은 첫 MACD 양봉의 자리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틀 그 다음에 약간의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 스토캐스틱의 K값도 살짝 내려오고 있는 모습. 하지만 오늘의 일봉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봉 마감을 봐야 된다는 점. 반면 속스S는 K값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움전사의 일관수 매수. 속스3 1이라는 것은 더욱더 안 좋은 사실. 속스S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속스3 빨리 밑으로 내려와야 속스S도 내려온다는 점. 물론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는 그냥 인간 지표일 뿐, 뭐 절대적으로 이것을 보고 매매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인기 투표고 우리는 확률에 의지하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하지만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일 확률이 더 높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정회로 한번 끝까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63이고요. 비트코인은 살짝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목균형표의 양운 구름대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이 전고점을 뚫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횡보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번 닿는 모습을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괜한 것에 마음 쓰지 않고 아닌 것에 돌아설 수 있고 쓸데없는 불안함에 마음 졸이지 않을 정도의 판단함을 나에게 가린 실은 괜찮지 않았던 날들이고요. 한마디로 장투는 강한 멘탈을 가져야 됩니다. 센 캐릭터, 센 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하면서 롱 탔다가 쇼 탔다가 롱 탔다가 쇼 탔다가 이러면은 수수료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아무리 잘해도 본전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못하면은 뭐 미친듯이 마이너스겠죠. 장투는 멘탈이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